이봐 해봤어. 1970년대 초의 일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소를 짓겠다고 나섰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돈이 없는 거예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심지어 조선소를 지을 땅은 아직 바다였어요. 전 세계 전문가들이 다 비웃었죠. 한국이 조선소를 말이 돼. 그때 한 남자가 나섰어요. 영국은행을 직접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지폐 한 장을 꺼냈는데 500원짜리였어요. 그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500년 전에 이미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들었어요.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서서. 우리가 조선소를 못 지을 이유가 뭐가 있죠? 그 배짱에 영국 은행가들이 웃다가 결국 돈을 빌려줬어요. 그렇게 현대중공업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세계 최대 조선소 중 하나가 됐죠. 이 남자 이름이 정주영이에요. 강원도 소판 돈 들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온 가난한 농부의 아들. 맨주먹으로 대한민국 최대 기업을 일군 사람. 그리고 평생 딱 한마디로 살았던 사람. 이봐 해봤어. 오늘은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주영은 1915년 강원도 통천군의 아주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6남 2녀 중 맏이었는데 집이 정말 가난했거든요. 끼니 걱정을 달고 사는 집이었죠. 어릴 때부터 농사일, 나무 패기, 뭐든 닥치는 대로 했는데 그래도 정주영한테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서울에 가고 싶다는 거.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거.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16살 때 정주영이 결단을 내려요. 아버지 몰래 소를 판 거예요. 그 시절 소 한 마리가 집 한 채 값이었거든요. 그 돈 들고 무작정 서울행 기차를 탔는데 결국 아버지한테 붙잡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또 도망쳤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번 가출하고 4번 다 붙잡혔어요. 근데 5번째는 달랐어요. 이번엔 안 돌아온 거예요. 그 5번째 가출이 결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이야기해 볼게요. 서울에 올라온 정주영은 일단 뭐든 했어요. 쌀가게 배달부로 시작했는데 워낙 성실하게 일하니까 나중엔 그 가게를 통째로 인수하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25살에 자동차 수리 공장을 인수해요. 근데 일제강점기라 일본 정책에 의해 강제로 문을 닫아야 했고 해방 이후에 다시 시작한 게 현대토건사예요. 건설업의 시작이죠. 그런데 625전쟁이 터져요. 나라가 폐허가 됐는데 정주영은 오히려 기회를 봤어요. 전쟁 중에도 공사는 있다는 거거든요. 미군 부대 시설 공사를 따냈고 그걸로 사업을 키워나갔어요. 주변에서 이런 말이 나왔대요. 정주영은 전쟁 중에도 공사 생각만 한다. 근데 그게 맞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정주영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방식이 결국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제 진짜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1971년에 정주영이 조선소를 짓겠다고 선언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조선소를 지으려면 일단 땅이 있어야 하잖아요. 땅이 없어요. 기술이 있어야 하잖아요. 배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만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게 3가지예요. 땅도 기술도 돈도. 근데 정주영은 이렇게 말해요. 없으면 만들면 되지. 차관을 구하러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을 직접 찾아갔어요. 은행가들이 냉담하게 물어봤겠죠. 배 만들어 본 적도 없는 회사에 어떻게 돈을 빌려줍니까? 그 순간 정주영이 주머니에서 500원짜리를 꺼내서 거북선 그림을 가리킨 거예요. 우리 한국은 1500년대에 세계 최초의 철갑군함을 만들었어요. 영국보다 300년 앞서서. 우리가 왜 조선소를 못 짓죠? 은행가들이 웃었대요. 근데 그 당당함에 뭔가가 있었던 거죠. 결국 차관이 승인됐고 정주영은 울산 미포만의 황무지를 샀어요. 바다를 메웠고
조선소와 배를 동시에 지었는데 여기서 진짜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배를 만들 조선소를 짓기도 전에 만들 배 주문을 먼저 받았어요. 26척을 수주해 놓고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됐어요. 지금의 현대중공업이 그렇게 탄생했거든요. 정주영 하면 빠질 수 없는 에피소드가 또 있어요. 현장에서 불가능하다는 보고가 올라오면 정주영이 딱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봐 해봤어?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현대그룹의 정신이 됐어요. 1970년대에 서산간척지 물막이 공사를 할 때였는데 조류가 너무 강해서 둑을 쌓아도 자꾸 쓸려나가는 거예요. 공사가 계속 실패했고 비용은 치솟고 기간은 늘어나고 다들 손을 들었어요. 그때 정주영이 한마디 했죠. 유조선으로 막아라. 폐유조선 한 척을 사들여서 물막이 공사에 투입한 거예요. 세상에 없던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게 됐어요. 지금의 서산간척지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정주영은 이런 말도 했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 책상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풀린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직접 현장으로 날아갔어요. 회의실에서 보고받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보고 직접 해결했던 사람이에요. 1998년 6월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장면이 펼쳐져요. 소떼 500마리가 판문점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정주영이 직접 이끌고 어릴 때 아버지 몰래 팔았던 소. 그 빚을 갚는다는 의미였대요. 소 판 돈으로 가출해서 현대를 만든 사람이 83세의 나이에 소 500마리를 몰고 북한으로 간 거잖아요. 이 장면이 전 세계로 타전됐고 2번의 방북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에 물꼬를 트게 됐어요. 근데 정주영 인생에 또 다른 챕터가 있어요. 1992년에 대통령 선거에 직접 출마한 거예요. 통일국민당을 창당해서 결과는 3위였어요. 당선은 안 됐죠. 그리고 이후에 현대그룹은 정치권의 압박을 받았고 세금 추징에 법적 다툼까지 겪게 돼요. 평생 일군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정주영은 안 무너졌어요. 오히려 말년에 더 정력적으로 움직였고 소떼 방북도 그 시절의 일이었거든요. 나이 앞에서도 실패 앞에서도 그 사람은 멈추질 않았어요. 정주영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게 그냥 멋진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이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나면 완전히 다르게 들려요. 소 팔아서 가출한 소년이 한 말이에요. 4번 붙잡혀서 돌아왔지만 5번째 떠난 사람이 한 말이에요. 배 한 척 만들어 본 적 없이 조선소를 지은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말이 있죠. 이봐 해봤어. 이게 왜 지금까지 회자되는지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너무 자주 해보기도 전에 안 된다고 말하거든요. 정주영은 가능한지를 먼저 따지지 않았어요. 일단 했어요. 하면서 방법을 찾았어요. 500원짜리 거북선으로 영국 은행가를 설득하는 법이 어디 교과서에 나오겠어요? 유조선으로 바다를 막는 법이 매뉴얼에 있겠어요? 없는 방법은 만들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이 지금도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신 앞에 막힌 게 있나요? 근데 진짜로 해봤어요? 2001년 3월 21일 정주영이 세상을 떠났어요. 향년 85세. 강원도 가난한 농부의 마지로 태어나서 소판 돈으로 가출하고 맨주먹으로 대한민국 최대 기업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눈을 감았어요. 빈소에 수만 명이 찾아왔는데 전직 대통령들도 왔고 정재계 인사들도 왔는데 그 중에 현장 노동자들도 있었어요. 함께 땀 흘렸던 기술자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회장님은 우리랑 같이 땀을 흘렸어요.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생각해봐 주세요. 정주영은 배경도 학벌도 돈도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믿었거든요. 안 되는 건 없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지금 여러분 앞에 막혀 있는 게 있다면 딱 한 번만 더 물어보세요. 나 해봤어? 정말로 해봤어?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